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의 사회를 맡은 별무리학교 교사 안샛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높은 뜻 시어스쿨 교감 장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 세계관 동역회의 첫 번째 시리즈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 교육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과학의 물화생지 4가지 영역 중 화학과 기독교 세계관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과학교사로서 이 영상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과 화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듣고 교육 현장에서 답답했던 질문들과 궁금증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주실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성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현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이제 저번에 류영로 교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김성현 교수님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본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 현재 근무하면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공은 분석화학이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1999년 이래 쭉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출석 교회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대학정교회고 그곳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인데요. 아마 대학 3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이따 이제 책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이 초판이 그때 번역이 됐어요. 네. 근데 번역도 뭐 잘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어떤 선배의 소개로 그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아주 탁월하게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첫 장부터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근데 이제 잠시 후 돌아온 그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무 의무감도 일으키지 않네. 이제 그렇게 반응을 받았는데 그런데 3000년 전 목동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동일한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이제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이제 시편 8편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세계관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불어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존 스튜어트 목사님 등 또 여러분들이 쓰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방면의 책을 읽고 이제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제임스 사이어의 책에 한참 대학교 때 지성적인 방황을 하고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지성이 거듭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도 동일한 책이었다는 같은 감동이. 예, 그렇죠. 또 지성이 회심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예, 그런 책도 있고요. 여러분이 쓴 책인데 아마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가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연구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분야에 관련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의 어떤 접목, 연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폐수를 처리하면서 이제 전기와 이제 수소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뭐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관을 저희 분야인 이제 화학, 뭐 분석화학 또 이제 전기화학 뭐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제학이나 법학, 생명과학 같은 분야는 기독교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분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강의가
예를 드는데 거의 다 경제학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게 많잖아요. 땅에 대한 얘기, 그러죠. 사람 간의 어떠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유익했는데 강의 후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전공 분야는 분석화학인데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상을 했어요. 어떤 답이 나올지. 그분들 말씀이요. 그 분야는 이제 제가 이제 전문 분야니 제가 고민해서 세워나가라. 이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로 저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구 분야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그 자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단은 저희 일단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은 합성을 잘 하시죠. 근데 합성할 수 있다고 독가스를 합성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프리츠 하버라고 이분이 이제 별명이 독가스 아버지도 되지만은 또 이제 공기로 빵을 만든다. 이제 그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질소와 수소를 직접적으로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했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그러니까 비료의 아주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농업 생산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이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독가스를 제조했어요. 이제 유대인인데 어쨌든 독일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전쟁 중에 이 독가스를 썼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해는 이 고엽제라고 있잖아요. 고엽제. 베트남 전쟁 시에 이제 아주 대량으로 살포된 고엽제. 뭐 에이던트 오렌지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춰본다면 이런 물질을 삽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 시 어떤 상황을 타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대량으로 살포했지만은 결국은 그 상황은 전혀 타기가 안 된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제 합성 화학자라면 합성을 해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제한적으로 그런 걸 합성했다 해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사실은 요즘은 이제 과학이 과학 분야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고 또 군사적인 함의도 있죠. 근데 그 분야는 또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지신 그 전문가들이 좀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대체 에너지 분야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제가 건국대 부임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분자 이제 이동 같은 거 이제 변화 그런 거를 측정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할까 이제 그러하다가 이제 지금의 연구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자면요. 현재 대부분의 전기 또 수소는 거의 다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거기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은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폐수 처리하면서 환경도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각 가정이나 공장이나 또 농장에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그 폐수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물 재생 센터, 옛날식으로 하면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폐수를 처리해서 이제 하천에 방류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수십조 원 이상이 드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제 폐수를 처리하는데 핵심이 폐수에 들어있는 유기물이에요. 네. 유기물이 이제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폐수는 그냥 폐수가 아니고 폐수도 자원이다, 에너지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수를 이제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해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자, 이건 좀 전문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면은
이제 실용화가 아직 안 됐는데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여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작용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환경 친화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분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구 분야 선정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나름대로 적용해서 지금 연구 분야를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구 자세가 또 큰 문제예요. 같은 연구를 한다고 해서 같은 주제를 이제 다룬다고 해서 다 같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연구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연구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연구하는 연구자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자세는 매우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구를 해서 정말 내가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또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론 그게 그 자체는 저로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연구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이제 연구 이제 그 자세, 그러면 이제 자세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또 이제 저는 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하잖아요. 학생을 지도할 때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할 때도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들어간다고 봐요. 똑같은 그런 어떤 결과라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뭐 진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연구 그 어떤 결과에. 그렇지만은 그 해석을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식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논문을 쓸 때 이것은 어떠한 지적인 어떠한 디자인에서 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써서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교수로서 연구할 때 그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행위의 동기를 보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연구 주제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